오늘은 이 네 가지의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생각 마중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꿈실 운영을 함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하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꿈실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참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거를 예산을 받아오면서 이 예산을 참 어렵게 확보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시의회에 가서 삼고초려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예산은요,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의회에서 주는 목적 사업비라서 사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예산인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 600개 학교고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가 약 600개 정도의 학교를 알고 있고요. 약 8,500여 개 학급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올해 받은 예산이 약 7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600개 학교의 이 정도 학급의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8,000여 개 학급 속에는 뭐 혁신학교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꿀같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학급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교육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은 우리가 그래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이 예산으로 선생님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컨설팅을 나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내발산 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절대로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선생님들도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분명히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수고하신 만큼 애쓰신 만큼 행복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상상하면서 저희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기를, 이 예산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중장기 계획으로 2020년에 5,100개 학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선생님들이 하시는 학급은 5,000여 개의 학급이 5,500개인가요? 그 정도의 학급이 지금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미 2022년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중장기 계획의 학급 수는 지원이 이미 다 운영이 되었지만 저희는 이걸 기화로 해서 모든 학급한테 이게 목적 경비가 아닌 기초 운영비로, 기본 운영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꿈실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할 때 저희가 참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 혹시 뭘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교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처음에 꿈실이라는 말은 굼실굼실 작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굼실굼실이라는 말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크게 거창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우리 아이들하고 다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 좀 섭섭한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나 온라인 수업을 저도 이제 수업을 들어가니까 수업 자료를 만드는데 고민하고 기획하고 녹음해서 자료 만들고 하는 거는 실제로 한 2-3시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하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하면 하나의 자료를 만드는데 한 차씩 자료를 만드는데 어떤 때 많게는 7-8시간까지도 걸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교사들은 정말 절실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애들도 잘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가서 제가 등교 수업 때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쫙 얼굴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 이렇게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할 줄 알아, 열심히 하면 애들도 열심히 할 거라는 그 첫 번째 그 착각을 깨게 되었었죠. 그게 이제 저의 커다란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다시 이 수업하고 원격하고 그다음에 등교 수업하고가 계속 연결될 수 있을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수업을 다시 수정하고 재구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저희. 그런데 그걸 바깥에서는 잘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섭섭해요. 그래서 심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섭섭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곰실곰실 움직이다 보면 우리의 진정성은 반드시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그에 대한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뭐 외부에서 뭐라고 떠들든 뭐 그런 것보다 사실 아이들이 답을 주면 그게 우리 교사들이 바라는 진정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애들이 재미있었다라고 하고 애들이 좋았어요라고 이야기해 줄 때 우리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꿈실에 지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처음 다 같이 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처음 가는 길이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다시 링크를 하면 여기 이제 꿈실에 들어가시면 우리 쌤에 들어가시면 배너에 우리가 꿈꾸는 교실이라고 이 옆에 밑에도 있고 퀵 메뉴에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지금 수업 자료 릴레이라고 영상 이렇게 가로 영상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자료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계획서 보고서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시면 15개의 자료가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 수업 프로젝트의 각 감성별로 3개씩 5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이 자료들을 탑재를 해놨습니다. 7월 1일까지 완료를 다 해놨는데요. 수업 안하고 영상 자료를 같이 탑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소에 수업을 하실 때도 블렌디드 수업을 구성하시거나 하실 때 들어가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그 8월 달에 따끈따끈한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 사례로 디자인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했던 그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1, 2학년부터 3, 4, 5, 6학년까지 이렇게 해서 그 등교 수업하고 병행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이 컨텐츠 활용형 수업하고 병행을 할 때,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고 병행을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수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이 자료에 대한 것들은 연수로 기획해서 우리 강서청에서는 연수로 기획해서 진행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또 우리가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실 때 우리에게 또 공유되기를 바라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건의도 해주시고 하면 우리 장학사님이나 아니면 지원단에서 어떤 것들을 공유해 드려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참고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사례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하는 사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잘하고 있는 팀도 계셨을 거예요. 원래대로 계획하시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해내고 있었던 팀도 있으실 거고요. 아, 우리는 진짜 망했어요. 이런 팀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처음에 멋지게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망했어요. 이런 팀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예 시도도 못했어요. 그냥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정도도 아니고요. 아예 시작도 못했어요. 완전 우리는 체험학습으로 전부 다 계획했는데 그거 2학기가 되면 좀 버텨볼까 했는데 2학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학기도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하시면서 지금 약간씩 조금씩 변경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획서 바쁘신 중에도 계획서 수정해서 또 계획서 찾아서 보내주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사례들을 팀장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저희 4학년에서는요, 학년으로 꿈실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하고 싶으신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꿈실 돈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학년이 함께 한다기보다는 각 학급에서 자유롭게 좀 하실 수 있으시라고 7인 7색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좀 학급에서 수월하게 꿈실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7개 반 중에 저희 반 같은 경우는요, 저는 책을 샀는데 그 책이 약간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각 나라의, 세계적인 각 나라의 뭐 특징, 여러 가지 거를 알아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과 활동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플로터로 세계 지도를 뽑은 다음에 그 플로터 위에다가요, 건물 조각상인가? 그런 거를 스티로폼으로 된 걸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물 같은 거를 그 세계 지도 위에 올려보고 또 각 나라의 뭐 음식 같은 걸 또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티로폼을 세계 지도 위에 올려놓는 방식을 통해서 아, 세계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고 이 나라의 특징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활동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실제 아이들이 아직 등교 수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실시는 못했지만 지금 재료 같은 거는 다 사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하면 2학기 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의 그 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리를 가지고 좀 각반별로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하셔가지고 진행하시고 다시 커다란 테마를 가지고 다시 합치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소주제 1, 2로 나눴고 소주제 1에서는 책을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선정하시라고 그랬고 소주제 2에서는 소주제 1에 선택한 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소주제 2를 선정하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33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5, 6학년 아이들 진로 수업을 가지고 이번에 꼼시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5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교육에 대한 그 메이커 교육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축제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메이커 교육도 애들끼리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못했고요. 이렇게 같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6학년 진로 축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아이들이 축제 막 버글버글한 축제 상황인데 절대로 합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두 개를 다 수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6학년은 자기주도 학습 쪽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5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주도 학습하고 연결지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학습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선물, 아이들한테 작은 목각 인형을 샀어요. 그래서 그 목각 인형을 개인별로 다 이렇게 나눠주고, 학습 준비물로 나눠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축제를 하고 이러는 그 자료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온라인상으로 지금 바꾸거나 아이들하고 서로 공유하거나 이러는 것들을, 블렌디드로 바꾸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2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래서 저는 예산을 변경 중이고 한 예산은 한 3분의 2 정도 지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산 게 뭐였냐면 제 노트북으로 버텼는데요. 저는 따로 이게 실물화상기가 없어가지고요. 버티다가 도저히 수업을 만들고 이러는데 안 돼서요. 그래서 웹캠을 하나 샀습니다. 우리 꼼실 운영비로 웹캠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줌 회의도 웹캠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동안에 삐삐 소리 났잖아요. 제가 2분을 맞춰놨는데 걔가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소리를 좀 맞춰놓을게요. 네, 다음 이야기해 주실 분? 3학년 이제 저희 9반이 사계절 책과 함께 놀자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지난번에 한번 온라인 기기를 사라고 해서 예산의 대부분을 온라인 기기를 사가지고 지금 그 온라인 기기를 가지고 이 꿈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동아리 활동하고 접목을 해서 지금 동시 짓기, 그러니까 사계절 책과 함께 놀아요. 봄, 여름은 동시 함께 놀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은 그림책과 놀자로 이렇게 정해서 동시 함께 놀자는 한참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2학기를 막 맡게 됐는데요. 작품이 너무 동시와 함께 놀자 작품이 너무 좋아서 그걸 나중에 다 친구들 거 좋은 작품을 모아가지고 그걸 재본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 도서관에 기증하는 행사까지 연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저희는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해서 지금 한 20여만 원밖에 안 남아 있고요. 그 꿈실을 통해서 애들이 이 동시라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저희가 이제 2학기 때 저희가 9월 말부터는 다시 학년 동아리로 그림책과 함께 놀자를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도와줄까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꿈실을 저희 학년 동아리로 알차게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발표를 할지 그걸 같이 공유하게 될지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3학년 그 한윤희 부장님 학교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상황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때 5월 달인가요? 그 태블릿 PC를 그 아이들이 등교 수업 때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급별로 하나씩 구매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를 모둠으로 활동을 할 때는 그 학급에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만들 때는 학급에서 활용을 하시고 모둠으로 활동을 하거나 학급 활동을 할 때는 가지고 이제 거기 각 학급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참 잘 활용하고 계시는 팀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원래 온책 읽기를 통한 독서 교육과 그 다음에 보드게임을 활용한 인성 교육을 소주제로 총 2개로 해서 운영 방향을 잡아놓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까지 다 집행한 상황인데 코로나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보드게임 쪽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서로 보드게임을 팀별로 해보고 그 보드게임의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학년 전체가 이렇게 돌려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계획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포기하게 되었고 온책 읽기를 통한 독서 교육 쪽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책 읽기 후에 저희가 독서 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고요. 그 후에 예술 연계 표현 활동과 이어지도록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간단한 아이들 수준에서의 만들기, 그리기 정도로 해서 전시회를 하려고 했지만 보드게임을 포기함에 따라서 좀 더 온책 읽기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북아트 강사 선생님과 연계를 해서 북아트 쪽으로 표현 활동까지 연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학년 7개 반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 보드게임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게임별로 다들 수준이 다 상이해서 6학년 아이들한테 맞는 게임을 제작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보드게임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기존의 설명서대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게임을 해보고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에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게임 룰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보드게임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반 대항으로 이제 대회를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포스트잇에다가 자기가 이런 어떤 룰들을 추가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포스트잇 붙여서 이게 원래는 협력으로 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그 옆에 방역 그 가림판에다가 포스트잇을 자기 의견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임 규칙을 정해주고 그 게임 규칙이 여러 개가 나오면 다 한 번씩 해보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게임 룰을 변형해서 새로운 자기만의 보드게임을 만드는 건데 지금 하기는 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보드게임을 할 때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그 게임 할 때마다 비닐 장갑을 끼고 그리고 가림판은 들고 나서 막아놓고 그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새로 만든 게임을 반별로 돌아가면서 토너먼트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가능하지 않다면 그냥 반에서만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학년 최희선 부장님 그 운영하고 있는 팀은요,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미 이제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하셨고, 1학기 때 미리 보드게임이랑을 다, 준비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했을까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아주 방역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소독시키고 장갑 끼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 조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 점은 뭐였냐면,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와가지고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똑같이 가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들이 안전은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거나 놀이하거나 이래서 좀 아이들이 쌓여있는 스트레스 좀 풀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선생님들이 고민하셨다는 점에서 정말 저 나름대로 감동이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초 3학년 김영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학년 10개 반이 함께 꿈씨를 계획했는데요. 올해 처음 오신 선생님들도 많으신 상태에서 코로나까지 겹쳐서 계속 계획대로는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1학기에 계획했던 꿈길 탐색 주간의 행사들이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주로 도덕과나 지금 원격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자기주도 학습력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습관 형성 이런 것들은 주로 영상이나 이렇게 등교했을 때 소통으로 해 나갔는데요. 당장 어떤 행사나 그런데 많은 예산을 아직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학기 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을 2학기 때로 계획해 놓았었어요. 그런데 2학기 때 도덕과의 알뜰 시장이라고 하죠. 아나바다 운동을 같이 하면서 학생들의 자기 부스 운영을 통해서 꿈길을 좀 발현해보는 그런 거랑 또 연극, 학년 선생님들께서 연극을 해보자는 의견으로 계획해 놓았었는데 또 그거 역시 지금은 주로 학습 꾸러미 형태로 핵심적인 교과 내용에 연계해서 학습 꾸러미 형태로 지출하자는 의견으로 일단은 모아졌고요. 학년 전체가 함께 수업을 해 나가고는 있는데 보통 교과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 위주의 학습 꾸러미밖에는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 이런데 일단 공통적으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2학기 때 그런 계획으로 일단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책을 읽고 아이들이랑 마지막에 문집을 만드는 게 목표로 이거를 짠 거였어서 일단은 도서만 몇 개 구입해서 코로나긴 한데 아이들이 1인 1권 다 할 수 있도록 도서 구입해서 책을 돌려서 읽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문집으로 예산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꿈씨를 참여를 했었는데 역사 체험 위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경복궁, 통인시장, 민속박물관, 네,
서대문 형무소, 뭐 수요 집회 참여 이런 식으로 역사와 관련된 현장 체험 위주로 계획을 해서 2학기 때 역사를 배우면서 함께 나가서 경험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2학기 때도 여전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어서 저희는 긴급하게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은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안 좋기만 한가, 좋은 것은 없는가 이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주제를 선생님도 아이들도 처음 겪은 코로나19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자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해서 아이들의 경험을 글로 적어보게 했어요. 그래서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글을 적고 댓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이제 공유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그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루북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글을 이제 약간의 그 편집을 조금 하면 바코드까지 찍혀서 책이 출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출판해서 아이들도 책을 받아볼 수 있고 학교 도서관에도 기증을 해서 전무후무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주제로 2학기 동안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오룡이 나르샤 이 팀은 사실 이제 주인공이라고 얼마 전에 바로 2학기 때 계획을 다 잡으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또 이 예정이 없었을 때 미리 또 계획서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주제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쩜 시적절한 그런 주제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 교육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나 현재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교육과정, 거기서 가장 중요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교육 활동을 우리가 진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보인 그런 거여서 정말 좋았습니다. 선생님,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는 원래 4개의 소주제를 잡아서 깊이 읽기를 통해 삶과 사랑하기를 연계해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학기 때는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몰라서 수업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책을 변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4권을 각 반마다 다른 책을 사서 돌려 읽으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책을 공유하는 게 안 될 것 같아서요. 같은 책으로 전부 구입을 해서 한 책을 한 명씩 다 가져서 그 책 안에서 주제를 4가지를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내용은 아직 진행이 안 돼 있어서요. 아마도 독후 활동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민 선생님이 혹시 저한테 그거 문의해 주셨던 거죠? 아이들한테 책 주고 싶어요. 이런 혹시 문의하셨던 팀 아닌가요? 네. 다른 팀이셨나요? 네, 그 아이들에게 책을 주고 싶으시다는 그런 문의를 하신 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저희가 이제 공동 그 학급 도서처럼 이렇게 구매를 해 놓으시는데 이 꿈실 수업에서 아이들이 그 책을 가지고 온책 읽기를 하고 깊이 읽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 추억을 같이 가져가면서 그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들이 책을 꼭 학급에 두셔야 하는 건 아니고 그 아이들한테 이 수업 자료로 해서 그 아이들이 이 꿈실을 하면서 느꼈던 소중한 경험들 그리고 행복했던 그런 경험들을 그 책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그게 떠오를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고 싶었던 것이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절차적인 것만 이렇게 지키시면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 학교는 체육관을 지으면서 음악 교실을 확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장나거나 없던 악기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악기들을 체험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리코더 연주를 좋아해서 학생들과 리코더 합주곡을 몇 곡을 연습한 후에 2학기 정도의 음악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악기 연주가 어려운 관계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악기는 체험은 하지만 연주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연주가 아닌 감상 중심으로 그 특정한 곡에 대해서 배경이나 역사적 여러 사실을 공부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저도 이제 그 음악 선생님들이 지금 제일 그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노래도 부를 수 없어, 뭐도 못해, 합주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고 공용 물건을 또 쓸 수도 없어,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저도 막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언뜻 그 유튜브가 생각이 났어요. 그 아카펠라를 하는 그 유튜버였는데 혼자서 각자 다른 걸 해서 그걸 전부 연결을 해서 화음을 만들어낸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6학년 두 반이 진행하고 있는 책놀이로 마음 더하기를 주제로 삼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에 대한 흥미가 적다 보니까 원래는 여러 종류의 책을 모둠별로 산 다음에 돌려보는 거를 계획을 했었어요. 돌려보고 나서 토론하고 그 독후 활동으로 책 표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술과 연계해서 뭐 가방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계획했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책을 돌려 읽는 게 어렵게 되면서 학교에 있던 온책 읽기를 활용해서 그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뭐 교사가 읽어주는 걸 활동을 해서 좀 아이들이 책에 흥미가 있게끔 활동을 이 학습토로 진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에 구입했던 미술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면 수업이 되었을 때 조금씩 해볼 계획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민이 되었던 게 이제 책 비용을 마련했던 것들이 있는데 온책 읽기로 이미 다 학교에 기존에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또 통일시켜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이들이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주는 게 더 중요한가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도 고민하는 중인데 이북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해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흥미있는 책을 읽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책 읽어주는 앱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꼼실 비용으로 살 수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해보고 만약에 된다면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개별로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게끔 이북 쿠폰을 활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독후 활동은 똑같이 이학습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뭐 진행하는 정도로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는 3학년인데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제 제가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는 목록을 보고서 이 책을 선정을 해서 함께 한 학기 한 권 읽기처럼 읽어보고 나서 책과 관련된 독후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학교에 이제 책을 구입할 다른 예산이 있어서 책 선정하고 구입까지는 다 하고 이제 나눠주고 읽는 것까지는 했는데 주1회 등교가 1학기 내내 실시되면서 그런 독후 활동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로 계획을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주1회로 등교를 하더라도 이제 매주 나올 때마다 나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런 진로 활동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미리 선행을 한 뒤에 등교를 할 때에는 그런 나의 특성을 담고 나다움을 담을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드는 활동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명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소규모 학교로 각 학년마다 2개의 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4학년 1, 2반이 활동을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좀 주제가 예, 교육 현장에서 좀 보기 좀 생소한 그런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사실 요게 데쿠파즈에서 시작된 건데요. 교육과정으로 이거 흡수를 하면서 미술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교육과정을 저희가 재구성해서 아이들이 작품 활동하면서 정서적인 성장과 함께 예술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보자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 활동이라는 게 아이들이 직접 해야 하는 활동의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실제 아이들은 저희가 1학기 때 학교에 주에 이틀 오는 거 한 번 하고 계속 매주 한 번씩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거라서 저 두 담임이 고민한 이유가 아이들한테 이미 저희는 계획을 수정을 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연초에 저희가 이제 예산 활용을 이미 다 계획을 세우는 대로 추진을 다 했고 또 아이들이 오는 대로 아이들만 오면 뭐 담임들이 아이들 기다렸다 뭐 하다 시키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기만 하면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된 작품이 2개 정도가 되고 아이들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담임들이 기초적인 작업들을 조금씩 해놓으면서 고민 많이 하고 또 아이들이 지금 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만들기 활동은 어느 정도 다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의 마지막 목표가 아이들 했던 활동들을 나눔 활동도 하고 전시 활동을 해서 만족도도 좀 확인도 하고 또 이걸 좀 일반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거를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해 지금 본인들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여기 이 팀에서 한 게 지금 예술 감성이 딱 한 팀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쩌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예술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학감성 음악 악기 하셨던 그 팀하고 이 두 팀이 그런 것들을 지금 챙겨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결과,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마음 쓰다듬음이 계속 되기를 옆에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써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데쿠파주가 뭐예요? 데쿠파즈는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이미 되어 있는 그림들을 찍거나 오리거나 붙이면서 작품으로 바뀌는 것을 데쿠파즈라고 합니다. 그럼 2개 작품이 냅킨 공예랑 하나는 아니에요. 저희는 주 재료가 냅킨이에요. 냅킨인데 냅킨 공예는 우리 실생활에서 뭐 나무가 됐든 직물이 됐든 병, 플라스틱 모든 게 다 가능하거든요. 지금 여기 화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가 알고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이 이미 냅킨 아트를 좀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 계세요. 하다 보면 실제로 아이들하고 방학 때 캠프 활동에 참여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왜 학교에서 살림을 장만해와 하면서 되게 만족도 높은 이런 반응을 보이신 걸 보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내발산 초등학교 총 8개 반이고 원래 초반 계획이랑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공동체 역량이랑 심리적 감성 역량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 환경, 인권, 역사, 문학 이렇게 총 4개 영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소규모 교원 공동체로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다 아이들 활동 중심이다 보니까 뭐 환경에서는 아나바다 알뜰시장 운영하고 UCC 만들고 그다음에 교실 식물 가꾸기, 뭐 인권에서는 통합학급 어울림 프로젝트, 역사에서는 역사 전문가와의 그런 면담, 직소협동학습, 역사 연극, 문학에서는 온책 읽기와 그다음에 문화 5학년 2학기 때 이제 연극 단원이 나와서 1학기 독서 단원과 통합을 해서 문예책 교사도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급 연극 공연을 이제 올리는 걸로 다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차질이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학사님과 막 수석 교사님과 이제 여러 상담을 통해서 대폭 소규모로 좀 줄여서 환경 영역도 4개에서 그냥 3개로 줄여서 역사를 빼고 환경, 인권, 문학으로 그냥 축소를 했고요. 저희가 환경에서는 그냥 UCC 프로젝트 저희가 원격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변경을 했고 일회용 아껴 쓰기 프로젝트도 아이들이 다회용 텀블러를 나중에 등교할 때
원격 수업으로 다 지도를 하고 실제 제작하는 것은 등교 수업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인권 수업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이나 다문화 교육 역시 원격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문학에서는 그냥 연극을 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패들렛을 이용해서 뒷이야기 상상해서 저희가 책자를 완성하기 온라인으로 학급 문집 완성하기 정도로 일단 했는데 그렇게 해도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때 장학사님께 문의를 드려서 일부 예산은 기타 운영비로 저희가 그냥 수업 대신 방역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일단 그렇게 지금 2학기 때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저기 방역 물품보다 이번 기회에 선생님, 저도 이제 제가 버티다가 웹캠 샀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프로그램, 이런 수업 작성을 하는, 원격 수업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시거나, 이런 장비를 구매하시거나, 그런 것들, 웹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실에다가, 기기로 그러니까 기자재로 등록해야 하느냐 그랬더니, 액세서리라서 이건 소모품이라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격 스마트 기기 구입하는 것도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펜타블렛이랑 이제 웹캠이랑 그다음에 마이크 이렇게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지금 추경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방역 물품에 쓰셔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게 이제 꿈실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물품보다는 수업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수업을 좀 수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로 편성해서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방역 물품은 계속해서 지원이 올 것 같으니까 네, 여기 꿈실은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쓰는 학급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특히 주제를 환경으로 잡아주셔서요. 애들한테 딱 시적절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예산이 남는다면 책 같은 거 아이들한테 환경에 관한 책 이런 것들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추천받아서 내가 읽고 싶은 환경책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아이들에게 책을 그냥 나눠주는 게 어떠냐고 해서 저희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한 학급당 34명, 33명이 평균이라 온책 읽기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40%가 초과가 돼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도 방역을 최대한 안 하고 그냥 수업 물품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좀 여러 가지 저희가 과밀 과대 학급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고민이 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예산 한번 고민해서 좀 한번 잘 짜보시고요.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좀 새롭게 시도하는 것도 있고 이 와중에서도 또 그렇지만 분명히 변경이 좀 불가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다시 이제 그동안에 저를 먼저 바라봐도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딜레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쉽게 종식될 것 같지는 않다는 예측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파이팅 하고요. 선생님들 파이팅 하실 때 언제나 지원단이 옆에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활동을 항상 계획을 하실 때 그 중심에 아이들이 이런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계획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 계획이 절대로 길을 잃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꿈실이 500여 개의 학급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옆에 서울에 5천여 초등교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내 옆엔 항상 든든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만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이 예산이 내년에도 계속 우리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꿀 같은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산 사용 변경 내용 잠깐만 안내를 드리면요. 요거는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격 수업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공문으로 안내됐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장사님하고 협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또 지원단들에게 또 문의를 하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안내 드리고 또 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실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컨설팅이 끝나고 난 행정사항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계획서를 이제 수정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컨설팅 미리 보내주신 팀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오늘 컨설팅이 끝나면 보내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 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서 수정사항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원격 상황에서 가능한 활동으로 그리고 활동과 예산 계획이 연결되도록 이 두 개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상황에서 가능한 활동, 그러니까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나? 우리가 체험 활동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그런 게 들어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그리고 활동과 예산 계획이 우리가 잘 연결이 되어 있나?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9월 8일, 원래 공문에는 9월 7일까지 나가 있는데 그때까지 보내주시면 좋고요. 혹시 어려우신 팀은 좀 수정할 게 좀 많으셔서 어려우신 팀은 9월 8일 화요일 12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담당 지원단 업무 메일로 송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편안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수정할 부분 없으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팀 지원단들 안혜정 부장님하고 저하고 전화번호를 안내 드릴 건데요. 글로 채팅으로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파일은. 그리고 수정할 부분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활동 내용이나 예산이나 두 군데에서 중요하게 수정할 부분이 없어요.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미 제출한 계획서로 3일까지, 오늘까지 제출하신 계획서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수정 계획서는요, 쌤에 탑재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보내주시는 계획서는 우리한테 보내고 쌤에 탑재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지원단들이, 꿈실마중 지원단들이 수합해서 교육청에 제출할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에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하시는데, 하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게 뭐냐면, 보고서에 쓰실 때 가로 안에 방역 물품 구입, 이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가로 안에 세부적으로 쓰셨는데, 그런 방역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운영비로 이렇게 활용한 거, 어차피 수업 시간 중에 아이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사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운영비로 이렇게 지출하신 걸로 그렇게 큰 항목으로만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저희가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꿈실 예산은 우리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지금 여기 저희 지원단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해당되는 분 전화번호 적어 놓으시고 카톡 편하시면 카톡으로 계획서 보내주시면 업무 메일이나 지금 아직 계약을 안 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7일날 계약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 업무 메일이 좀 또 재택근무도 있고 이러니까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 이렇게 줌 회의가 좋은 편한 점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요. 이렇게 회의를 하면 저희가 소소하게라도 간식을 좀 준비를 해드리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이번에 이제 교육청 예산도 전부 다 학급에 조금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드리려고 학년이랑 팀에 더 드리려고 하여튼 끌어모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학년 학급으로 다 배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들을 아주 최소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커피 사진이라도 준비했습니다.